월 수익이 한 5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50만 원 찍고 나서 어디 강연 가서 배운 거, 또 다른 사장님 찾아가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행하면서 올려봤더니 그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1억을 모은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년 정도 준비 기간 짧게 가져가고 실행 다운으로 빨리 옮겨보는 거. 네. 대표님도 본인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게끔, 내가 싫어도 하게끔. 네. 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유튜브 쇼츠 보면서 한 30분 1시간 뇌 아예 그냥 망가져 버리고 우선순위를 책 읽기에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 장사 권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장사건 프로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널 운영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장사를 했다가 지금은 컨설팅, 그리고 이제 강의 플랫폼, 그리고 또 부동산 플랫폼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보 콘텐츠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네. 권프로님도 뭐 사업 초보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죠. 언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던 거는 네. 지금으로부터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제가 식물한테 주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국에 농약방이라고 하거든요. 농약사에 농약사. 판매하는 네. 그런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의 스카웃이 들어와서 이직도 하고 이제 좋은 차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어떤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하는 일 자체가 좀 더 많아지고 또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네. 생산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사를 하고 그 네. 회사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초반에 술집 같은 거 하셨나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제 채널 가보시면 5년 전의 영상에는 네. 제가 주방에서 혼자 네. 뭐 영상도 찍고 제가 그때부터 봤어요. 네, 매장 제 청소하고 막, 초창기부터. 네. 그러셨구나. 네. 진짜요? 네. 5년 전에? 네, 연어 손질하고 막. 진짜 오래됐는데 네, 그거. 네. 어쨌든 그때 이제 장사를 네. 해서 한 5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장사로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사업 쪽으로 눈을 좀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 장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네, 사람 네.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네. 매출 안 나오면 안 나와서 힘들어. 잘 나오면 잘 나와서 힘들어. 맞습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네. 사실 저는 수학학원 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학원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 분당에서도 하고 뭐 세종시에서도 하고 동탄에서도 하고 반포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좀 잘 됐어요. 네. 근데 또 저는 좀 잘 되고 안정되면은 좀 덜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재밌는 도전 해볼 게 없나 네. 하다가 그래 나도 장사 좀 해보고 싶다. 네, 우노 다카시인가 장사의 신 책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네, 유명한. 네, 그 책 읽고 이거 장사 되게 재밌겠는데? 해갖고 토마토만 썰어도 맞아요.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사간다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매력 있어갖고 장사 컨텐츠 막 찾아보다가 권프로님 영상 봤는데 진짜 진솔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식 1도 없고 있는 그대로 네. 알바생이 또 그만뒀다 뭐 이런 네. 것도 해서 맞아.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랜 팬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네. 게 네.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봐오셨다는 게 정말 네. 믿기지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구독자도 많이 없었고 없었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콘텐츠를 올렸었거든요. 네, 뭐 네. 장사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있었다, 이거 한번 네, 해보세요, 이런 것만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창업자 네, 그쵸. 관점에서도 그렇죠. 배울 게 있다 보니까 좀 보셨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저는 뭐 술 장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학원업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모든 사업은 다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다 장사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고 마케팅 중요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때 제 영상 중에 기억에 나는 게 네. 내가 장사에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 내가 좀 서비스업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거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좀 오셨을 때 되게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네. 저게 직업이니까 네. 학부모 상담을 제가 한 10,000명은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더 다르구나. 제가 네. 오자마자 네. 저도 이제 트리플 I다 보니까 네. 사람을 잘 못 사귀기도 하고 네. 그분하고 자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좀 불편한 느낌도 네. 있는데 대표님은 오자마자 어쨌든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막 제 속내를 다 얘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죠. 네. 통곡의 강입니다. 저한테 다들 속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다 무덤까지 다 가져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 진짜. 네, 정말 그래요. 네, 나중에 다 털어놓게 되실 거예요. 네. 저절로. 네. 그때 사업을 처음 하면 네. 마케팅의 중요성도 사실 잘 모르고 네. 그냥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맛있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잘 올 거야. 맞습니다. 근데 처음엔 누구나 다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초창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아, 이거 왜 진작에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네. 조금만 하면 이거 내가 건물도 살 수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그때 당시에 진짜 했었고 그렇게 일기에 적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몇 개월 가지 않았고 음. 오픈빨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순익도 떨어지고 이제 직원들은 놀고 있고 네. 또 어머니가 주방을 도와주셨는데 어머님한테 나갈 월급이 또 부담스럽고 네. 그러면서 월 수익이 한 5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도 5년 전 영상에도 그런 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네, 네. 이 월 수익 50만 원이라는 게 그래도 제가 급여 받을 때는 200만 원, 250만 원, 뭐 네. 복지까지 하면 막 300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네, 네. 와, 5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왜냐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네, 일하고 그러니까요. 50만 원 벌다 네. 보니까 충격을 먹었죠. 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맞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네. 그래서 유튜브에 진짜 사소한 거라도 다 올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제가 책 읽고 실행했던 거, 어디 강연 가서 배운 거, 또 다른 사장님 찾아가서 배운 것들을 오. 조금씩 실행하면서 네. 올려봤더니, 그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야, 지금 뭐 성장 스토리급이네요. 정말 성장 스토리시고. 왜냐하면 네. 제가 했던 가게가 엄청 막 200평, 300평의 대형 가게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지금 한 75만 개 정도 있거든요. 오. 음식점이. 네. 근데 한 50만 개 정도는 대부분 다 동네 장사 하시는 그쵸. 분들이라서 네, 네.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처지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어떻게 해야 잘 되지? 계속. 그리고 건프로님이 초창기 영상들에는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보고서 되게 진솔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약간 연예인 느낌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예전에는 되게 동네 사장님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가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찍을 시간이 없어서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찍거나 네. 마감 직전에 이제 손님 나가길 기다려야 되니까 또 쭈그려 앉아 찍고 차에서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이제 옛날에. 퇴근하면서 네. 찍고 또 새벽 보통 술집이 늦게 마치니까 집에 돌아가서 새벽 2시에 막 찍기도 하고 네. 엄청 힘들었죠. 힘들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안 올라오는 날이 없던 게 정말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분 장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도 찍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편집 기술이 뭐 대단히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네. 영상 편집도 직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한 400개, 500개 정도는 네. 편집을 다 직접 했었어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래 5시간 정도. 늘 좀 피곤해 보였어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늙은 겁니다. 그때 고생 많이 팔자주름도 해서. 좀 심해졌고 이마에 주름도 있는 게 아마 네. 그때 영향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좀 장사는 접게 되신 거잖아요. 네. 왜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주말이나 쉬는 네. 날이나 네. 아니면은 좀 술집은 늦게 열다 보니까 오전에 진짜 전국을 다녔어요. 오. 무료로. 백종원 씨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백종원 근데 선생님처럼. 이제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무료로 다니면서 이렇게 뭐 코칭 아닌 코칭도 해드리고 네. 또 가르쳐 드릴 건 다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직접 갔더니 이제 그분들은 물론 도움을 받는 건 아는데 네. 이제 제가 도와줘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걸 또 느끼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진짜 한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이 좀 소홀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직원이 본인이 해보고 싶다 오. 해서 이제 직원한테 이제 넘기고 네. 저는 본격적으로 네. 스마트폰을 했었는데 네.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초창기에는 뭐 톡으로도 상담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톡으로 진짜 한 1000명 이상 그니까. 한 것 같아요. 네. 톡방이 2개가 있었는데 개별 톡을 할 수 있는 진짜 10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 되게 많이 알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뒤를 막 캔 것 같죠. 아 진짜 이렇게 잘하시는 분 잘 없는데 저 오늘 진짜 제가 채널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는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호동이 형도 여기 오셔서 네. 그럼 어떻게 다 알죠? 저게 엄청 많이 했어요. 신기하게 진짜. 제가 정말 인터뷰 그냥 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알고 나서 하거든요. 와 대박이다. 네, 정성이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 정성이에요. 네. 와 근데 그 건프로님은 제가 예전부터 다 봐서 예전부터 안 봤으면 이런 얘기 모르잖아요. 모르죠. 사실. 모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순익 1000만 원은 되게 빨리 넘었네요. 네. 빨리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장사의 기점이 매출 천은 사실 되게 쉬운데 순익 천은 진짜 솔직히 어렵잖아요. 진짜 힘들죠. 네, 매출 천하고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죠. 순익 천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고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사로 네.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에서도 네. 이제 순이익 1000만 원,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도 순이익 네. 1000만 원이 남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물론 모든 가맹점들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상위 이제 몇 %겠죠.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 실제 제가 직접 보거든요. 음. 1000만 원이 된 거를.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입지도 좋고 또 유동 인구도 많고 약간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버는 것도 있는데, 네.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음. 1000만 원을 달성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음. 저거 거짓말이야. 본인은 아무리 팔아봐야 네. 뭐 순이익이 뭐 500만 600만 원인데 1000만 원 네. 되려면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실제로 장사로 1000만 원 버시는 분들 음. 정말 많아요. 장사는 음. 악플이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약간 그런 느낌에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밥을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접근성이 쉬운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일반 사람도 식당에 대해서 훈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백종원 대표님처럼. 네. 근데 이제 일반인이 훈수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들은 일반인들이 훈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은 모든 사람들이 훈수를 둘 수 있는, 밥은 먹어봤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주변에서 훈수를 많이 둡니다. 야, 너 이거 메뉴 이거 조금 짜. 야, 너 이거 간판 별로야. 친하다는 이유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야, 저기 갔던 이런 카페 가서 너 저거는 좀 따라해봐. 근데 그 솔직히 사장님들이 듣기 싫거든요. 싫죠. 네. 그래서 좀 약간 힘든 비즈니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초반에 순익 1000만 원 이렇게 막 찍다가 네. 심지어 50만 원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다시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그때 제가 50만 원 찍고 나서 그 어깨가 고장이 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웍으로 무언가를 아, 많이 뽑다 보면 네네. 어깨나 손목에 그 좀 병이 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때 손목에도 아대를 차고 어깨도 수술을 했거든요. 심하시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2주 정도 있었던 기억인데, 네. 그때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우노 다카시도 알게 됐고, 아, 네. 국내 나온 장사책 관련 거의 다 보고, 그때부터 독서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하면서 거기서 배웠어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요즘에도 제가 건프로님 영상 많이 챙겨보거든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뭐랄까 좀 풋풋함? 네.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정돈된 느낌?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네. 좀 나더라고요. 실전하고 또 배움이 이렇게 만나면 그렇죠. 시너지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영업자분들 솔직히 너무 바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바쁘니까 네. 그런 시간까지 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야라고 부정을 했었고, 아,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라고 혼자 스스로 약간 그분들을 폄하한 거죠. 네, 뭐 TV에 나오는 분들, 네. 뭐 책 쓰신 분들, 강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폄하를 했었는데 음. 실제 따라 해봤더니 반응이 있으니까 제가 더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메뉴판을 이렇게 바꾸면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네. 뭐 이런 어떤
네. 글이 있다고 치면 네. 실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기대가 돼요. 손님이 왔을 때 이 메뉴판이 나가면 내가 의도한 대로 이번 메뉴를 주문할까? 근데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그걸 해보고 여기도 저기 해보고 막 손님이 앉아있는 좌석 왼쪽 상단에 포스터를 붙이면 그게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네. 실제 보면 진짜 그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기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설사 그렇게 해서 잘 안 돼도 네. 그렇게 해갖고 한 10개 정도 벌리면 한 두세 개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주사위를 겁나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도 그래서 겁나 많이 찍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저는 영상이 막 3개씩 네. 올라오는데 다 못 따라가요. 아, 웅달님만 네. 5개씩 올리더라고요. 제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저는 해야 하루에 한 개 올리는 것도 힘든데 네. 와. 돼요. 저도 원래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양을 늘린 게 음.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 네, 이제까지 성장 속도랑 비교도 안 되게 또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다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배울 게 있습니다, 확실히. 네. 저도 예전에 20대 때 6일 약국 갑시다 책 아세요? 제 완전 인생 책입니다. 저 김성호 부회장님이랑 되게 친합니다. 진짜로. 진짜요? 레알로. 네. 저는 김성호 회장, 그러니까 부회장님, 네. 메가넥스트죠. 네, 네. 예전부터 진짜 완전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책에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 책에서. 저도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음. 그 책에 보면은 약국하면서 뭐 일요일 날인가 뭐 그냥 어쩌다가 하루씩은 이제 직원한테 맡기고 네. 잘하는 약국을 찾아가서 배웠다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저도 꼭 그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국에 좀 잘한다는 학원 가서 다 배웠거든요. 와, 진짜 확실히 도움되거든요. 다르죠.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야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진짜 전화해서 저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면 노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하든 와보라고 하든 거절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1000명이 있으면 999명은 안 한다는 거. 안 하죠. 네. 진짜 배울 게 정말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접 행동으로 하기 힘드니까 네.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3번째 책을 지금 썼고 나왔거든요. 야, 대단하십니다.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인데 거기에 네. 이제 집약해서 놓았죠. 음. 유튜브에 막 영상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네.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도움될 내용들로만 정리해가지고 진짜 처음 하는 장사 공부의 그런 개념으로 네. 지금 장사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할 예정이시면 네.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음. 아마 책 안 보고 하시는 분이랑 책 보고 하시는 분하고 아예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또 자영업자 교육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네. 그 교육 플랫폼에도 장사 고수분들이 엄청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내용들의 핵심들이 다 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만 보셔도 아마 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찾아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네. 제일 좋긴 한데 음. 시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 꼭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장사랑 사업이 좀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려고 해도 그냥 주변에서 찾게 되잖아요. 네. 우리 뭐 보통 하는 게 네. 주변에서 찾다가 좀 마땅한 사람은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전 학원 하니까 학원 누가 해봤는데 망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하지마 하잖아요. 그렇죠. 월천 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 하지마. 다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식당은 네. 약간 반대의 개념인 게 식당은 오픈 비즈니스라서 내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학원은 내가 다른 학원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좀 어렵죠. 근데 네. 식당은 가서 내가 먹어볼 수 있고 주문해볼 수 있고 네. 주방도 음. 이렇게 슬쩍 볼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사장님하고 좀 약간 쉽게 얘기도 해볼 수 대면할 있죠. 수 네. 있어요. 네. 좀 안 바쁜 시간에 뭐 음.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커피라도 좀 대접을 해드리면서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음. 오픈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안 하시는 게 아닐까. 그냥 뻔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노하우들이 많거든요. 훨씬 많죠 정말. 이게 그냥 보면은 이게 뭐 왜 이렇게 해놨지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게 맞습니다. 팁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제가 한 5년째 성공학 칼럼을 간간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순이익이 한 달에 500만 원이 안 된다면 냉정하게 내 사업을 접고 동네에서 사업 제일 잘하고 있는 집에 가서 한 1년만 가서 미친 듯이 일해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9시부터 뭐 9 to 10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럼 8시에 1시간 일찍 가서 11시까지 일해라. 네. 그럼 거기에서 핵심 인재가 되고 아마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할 거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다. 그 사장님한테 반반 투자해서 하거나 내 사업을 차리거나 네. 뭘 해도 지금 버는 500만 원보다는 한 4배는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렇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네. 국세청 통계이긴 한데 음. 자영업자 한 80%가 월 수익이 200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수치도 어떻게 보면은 괴리감이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쯤 번다는 건 제가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음. 엄청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때 500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좀 네. 다했을 때. 그러니까 최선을 다 그분은 아마 월화수목금토일이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맞죠. 월화수목금토일 죽어라 일하는데 500을 벌고 있으면 그리고 매년 나아지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그냥 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할 수 있죠. 또 뭐 그것도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뭐 그 정도 하면 300은 받을 것 같거든요. 최소 요즘엔 300으로 시작하니까 식당.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제 생각에 뭐 좀 눈에 좀 들면 4, 500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게는 왜 잘 되는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될 거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거 엄청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은 제 생각 저는 사업이라는 게 성장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곧이어 이제 쇠퇴한다는 그렇죠. 그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진짜 머리를 차갑게 하고 지금 정리하고 맞아요. 1년만 진짜 빡세게 하드 트레이닝 한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월등히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식업에도 진짜 100%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성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저도 유튜브 그렇게 절다가 옹달님 만나서 좀 잘하게 됐고 진짜 알고 보면은 그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사실. 엄청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거였어? 네.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 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정말 성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백지한장 차이라는 게 진짜 백장장차 네, 진짜 노력만 하는 사람과 그걸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너무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죠. 네, 이걸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초보 사장님이나 아니면 매출이 머물러 있는 사장님들은 그 뭐 가서 먹어보면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네. 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하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학원업을 하고 지금은 좀 권한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랑 가장 큰 차이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식당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한 100명의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네. 99명이 저는 마케팅이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인지하세요. 인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는 못 하시는 게 마케팅이에요. 외식업에서.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역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지역 마케팅 할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네.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당근이라든지 네. 사실 블로그 체험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마케팅 할 수 있는 온라인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 네, 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하기만 하는 거지 효과 없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플레이스 마케팅 뭐 대행 같은 걸 맡기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금액이 다르긴 한데 뭐 강남이나 진짜 치열한 곳은 월에 뭐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우습게 나갈 정도로 네. 좀 비싸거든요. 네. 대형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작은 소형 키워드를 많이 잡아서 빈도를 네. 늘리면 네. 사실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네. 약간 유튜브랑 반대는 유튜브는 어쨌든 대중성을 어느 정도 좀 네. 탑재를 해야 이게 확산이 네. 되는데 네. 장사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역을 좀 많이 잡아서 네. 소형 키워드로 네, 네. 업종이랑 또 음식 이름이랑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많이 확산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서초동 김치찌개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맛집을 잡으시려고 하시고 대형 키워드만 눈에 들어오고 네. 또 히든 키워드라고 있어요. 네. 히든 키워드는 진짜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는데 음.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 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네. 대응을 맡겨도 그게 잘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건 좀 안타까운 거죠. 저도 창업 강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제일 많이 공들이는 게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알리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블로그는 제가 꼭 쓰게 하거든요. 블로그 무조건 필요하죠. 학원은 또. 블로그 진짜 학원도 학원인데 뭐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모든 업종에 다 도움되는 마케팅이 저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되게 쉽고 치과 의사, 뭐 변호사, 미용실, 뭐 식당, 학원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네, 중에 맞아요. 그냥 뭐든 다 얹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은 무료고 내가 할 줄 아는데 남에게 맡기는 거랑 할 줄 몰라서 남에게 의지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으면 네. 이 마케팅 대행을 맡겼어도 얘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렇죠. 한마디라도 요 키워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신경 쓴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신경 그쵸. 안 쓰잖아요. 맞아요. 사람, 효율도 안 나오고. 사람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관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돈만 쓰면 잘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마케팅 대행사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네. 하단에 깔려 있는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좀 잘 알고 네.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장님들은 이 대행사에 안 맡기고 마케팅을 모르고 있는 하단에 깔려 있는 거의 한 60-70%의 자영업자분들이 맡기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아. 진짜 지금 하루에도 한 수백 개씩 생겨날걸요. 오. 예. 근데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냐? 제대로 일 안 해줍니다. 제대로만 해주면 사실 돈 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해. 맞아요. 그냥 제대로 해주는데 이거 안 되네 어떡하지 뭐 다들 대부분 이러시잖아요. 모르니까. 예. 예.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매체들이 지금 무료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돈 안 쓰고 광고 자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인스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맞아요. 유튜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다 내가 뭐 신문 삽지 광고 아니면 대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다 돈 엄청 들잖아요. 그쵸. 인간 인력을 엄청 인쇄해야지, 붙여야지. 한 번 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다 공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유튜브는 뭐 이렇게 하면은 광고를 오히려 받아. 근데 말이 안 그러고 되는 것 보니까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1,000만 원씩 들어온 때가 있었다. 유튜브 떡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1,200, 1,300씩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때도 1,000만 원을 달성했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옹달님한테 들었는데 네. 뭐 그냥 팟캐스트처럼 뭐 이렇게 떠든 것만 올려도 막 조회수 100만씩 나왔다고. 옛날에. 네. 아. 그러니까 뭐 한 2017년? 뭐 그러니까 이럴 초창기 때는 시작하신 분들이 약간 네. 수혜를 입은 거네요. 마케팅은 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이 곧 마케팅이지 않을까. 계속 안 알려지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마케팅을 했는데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본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네, 외식업은 사실 안 알려져서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두리나 이런 쪽에 가셔서 마케팅비를 더 많이 태우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케팅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은 찾아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방에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황금 꽃잠이라는 이제 황금 꼬막짬뽕 집을 갔다 왔는데 네. 항아리 상권 외부에 있어요. 어, 항아리 상권보다 상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후미진데. 예. 네. 근데 월세는 싸겠죠. 근데 거기에서 마케팅 하시고 본질을 많이 키워 놓으시니까 줄을 씁니다. 저도 줄을 서서 먹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양분화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식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나는 꽤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실 거거든요. 많죠. 요리 실력은 뭐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가요? 그냥 우리가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리를 못하면은 외식업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듯이 네. 야구를 해야 되는데 방망이를 잘 못 휘두르는 사람이 야구를 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개념인데 네. 워낙 외식업 비즈니스가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다들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시거든요. 프랜차이즈도 많고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면은 요리 못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긴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처음에 시작을 오히려 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해주는 주체가 없으면. 네. 네, 그래서 요리를 못하면은 외식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교육이나 아니면 조리 교육 같은 걸 따로 받으시고 하는 거는 오케이. 대신에 음식의 어떤
조리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나 네. 그리고 신메뉴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B2K 브랜딩에서도 뭐 브랜딩을 해드릴 때 네. 메뉴 교육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교육도 따로 하고 실제로 이제 메뉴를 다 짜드리기도 하고 메뉴를 개발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아예 요리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약한 거죠. 식당으로 따지면. 만약에 그러면 좀 파트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부부든 가족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아니면 제3자든. 네.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마케팅이랑 홀서빙이랑 친절, 서비스 이런 게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요리를 빨리빨리 쉽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업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처음 학원 차릴 때도 전 동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동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업할 때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동업하면서 생각을 일을 내가 다 하고 똑같이 나눠야겠다. 셋이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을 진짜 다 했어요. 그 같이 하신 분들도 인정하는데 네. 진짜 다 하고 매출도 내가 제일 많이 났는데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트러블이 없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요. 되게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두 개가 네, 네. 있거든요. 네. B2K 브랜딩이랑 또 장사하는 건물주다는 네, 동업인데 네. 두 회사도 사실 제가 마인드가 약간 돈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걸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없기도 없고 네. 근데 식당 비즈니스가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눈에 너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일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이긴 한데 네, 네. 왜냐면 부부끼리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24시간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예전에 장사할 때 뭐 와이프가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예, 이게 약간 현실이에요. 물론 동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비즈니스는 외식업은 동업까지는 괜찮은데 부부나 그 다음에 하지 마라. 가족 비즈니스로는 가족은 하지 마라. 진짜 그거는 고심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솔직하게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도 돈을 뭐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사업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좀 어리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다 큰 줄 알았지만 그렇죠. 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밖에서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주 7일씩 뭐 저는 한 13시간, 15시간 맨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고 해서 와이프가 나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버는 게 와이프를 위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번 거고 내 일이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지? 요즘에는 그래서 일도 안 걸거든요. 일도 뭐 그때보다 지금 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해도 네.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업가분들 그냥 내가 좋아서 일하는 거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데 네. 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누군가는 내가 이게 애들한테 특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있든 없든 본인은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했겠죠. 네, 그럼 애들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그냥 애들은 애들 나름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맞아요. 억울해할 필요 없고 뭐 채무감 같은 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약간 다 일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핑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째고 싶은 거죠. 그냥 야 내가 이만큼 했어. 네.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사실 본인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접받으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렸던 거죠. 예. 그냥 정신이 어렸던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때는 막 내가 더 일 많이 했고 뭐 너 왜 이것도 안 도와주냐 네. 마감할 때 좀 도와달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다퉜다 보니까 네. 부부끼리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래서 부부끼리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말리는 편이에요. 근데 말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한번 당해봐야 돼. 부부끼리 처음에 하고
네, 이제 좀 뭔가 이거 같이 하기가 힘들구나 깨달아야 이제 따로따로 하게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진짜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말려도 못 말려요, 어차피. 그거 엄청 공감하는 게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분 있었어요. 제가 매월 이제 예비 창업자랑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권리금 1억 8천 정도를 주고 지금 완전 무너져가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완전 하얀 곡쇠를 그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말렸죠. 말리고 설명도 다 드리고 했지만 네. 끝내 인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후회한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은 또 베스킨라빈스를 하신다고 임대차 계약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거 승인 바꿔야 되는데. 네, 본사랑 연락해가지고 네. 대략 얘기는 맞춰놨는데 확정적이진 않았는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미 거의 계약금의 한 20-30%를 또 넣었는데. 10% 준 것도 아니고 네. 한 30%를 주신 거예요. 누가 또 채갈까봐. 예. 네. 그걸 또 중간에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겠죠. 네. 입김을 네가 좀 더 넣어. 많이 넣어라. 이거 차라리 특약 넣지. 근데 처음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그래가지고 또 이거 다 날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막 매달 세미나도 하고 네. 그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그 책도 보면은 진짜 쉽게 썼거든요.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렵게 제가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 제가 하는 대로 써봤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지식의 저주에 빠졌구나 이미. 내가 안다고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닌데 내가 글을 쓰면서도 완벽한 지식의 저주에 빠졌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풀어서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네. 책도 쓰고 강의할 때도 그걸 엄청 쉽게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뭐 경제학 용어 같은 게 있으면 아예 다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더 네.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찍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설명만 하는데 저는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항상 얘기하거든요. 와, 그거 다 제일 모르잖아요. 그거를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가는지. 네. 전 네이버 검색하는 것부터 항상 들어가거든요. 와, 진짜 그거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있지 않습니까? 완전 현실적인 얘기가 많은. 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광고 못하는 직거래 점포 양도양수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무권리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저는 첫 사업은 무권리로 그렇게 시설 다 돼 있는 거 그렇죠. 가져다 하면은 진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죠. 무슨 권리금 1억 8천입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죠. 진짜 1억 8천이라는 돈이 장사를 벌려면 와 진짜 몇 년을 그 순이익으로 네. 저축액으로 1억 8천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너무 모르시더라고. 어제 이틀 전에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네.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뭐 창업비가 얼만데 뭐 이거 좀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이쪽 상권이 좋을지 저쪽 상권이 좋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질문이 조금 잘못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장님 이거 회수율을 먼저 보셔야 된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외식업이 1년 안에 회수를 못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어떤 창업비는 저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3년, 4년 이상 걸리잖아요, 회수가. 그러면 장사 재미없어요. 그래서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뭐 투자비가 2억이 넘으셨는데 1년 안에 회수를 못 하겠다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마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회수율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뭐 컴포즈 커피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맘스터치 막 이런 게 생각보다 권리금 되게 세잖아요. 세죠.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네. 기본이 막 그 정도잖아요.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신노전역 진짜 최상급지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메가커피도 한 달 월 매출이 한 5천 정도거든요. 진짜 최상급인데 네. 대부분은 뭐 한 2천 나오면 잘 나오는 그렇죠. 거 있죠. 네. 거기에서 임대료 빼고 뭐 인건비 빼고 뭐 이거 뭐 원재료비도 또 꽤 나가잖아요. 네. 이거저거 다 빼면 뭐 끼케야 잘해야 제가 생각해 한 500 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잘해야 정말 지금 본인이 일해야 잘해야 500 남는데 1년 내내 모아서 6천인데 3년을 내내 모아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 게 1억 8천인데 맞아요. 이걸 권리금으로 내는 게 맞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제가 만든 표가 하나 있는데 엑셀 시트에 네. EBP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놓긴 했는데 BEP하고 뭐 어떻게 BEP랑 비슷한 건데 네. 이제
손익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창업 전에. 네. 그 엑셀 서식을 제가 또 드리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받으시냐면 카카오톡에 네. 그 똑사모라고 제가 운영하는 똑사모. 카페 이름인데 네.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인데 카카오톡에 똑사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그 채널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친구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엑셀 파일 받을 수 링크가 있어요? 달려 있는 카톡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 받으시면 거기다가 뭐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걸 좀 유추하셔가지고 딱 넣으시면 네. 순익이 나오고 언제 손익분기점이 넘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거 딱 해보시면 아, 나 이거 창업하면 안 되겠다. 아, 이거는 가능성인데 약간 이런 게 판단이 돼요. 네. 그런 거 좀 근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10개를 내보면 한 개 나올까 말까요? 아,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해보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맞아요. 정말 잘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아니, 주변에 사업해서 성공한 분들 많으신가요? 네. 주변에 대부분 없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무 간단한 엑셀로 계산조차 안 해보고 맞아요. 사업을 그냥 달려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1억, 2억을 그냥 막 와, 사람 돈이 왜 이렇게 많지? 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이 돈이 진짜 많구나. 특히 뭐 최근에 요즘엔 조금 인기가 식었지만 뭐 무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인 카페 웬만큼 차려도 한 7천만 원 나가잖아요. 예, 그 기계값이 기계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거 이거저거 다 하면 그게 무인 카페에 그냥 기대 수익 자체를 계산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여름에가 성수기인데 맞습니다. 여름에 뭐 한 잘해야 한 300 버는 거 진짜 잘 되는 데가 그러니까 300 버는 데가 많다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데가 한여름에만 한 300 정도 버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뭐 한겨울이나 막 이럴 때 그럴 땐 100만 원 안팎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7천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초기에 우리가 이제 컴포즈나 벤티나 메가가 네. 확장을 많이 안 하던 시절 때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데 지금 저가 커피가 확장을 많이 하면서 네. 지방 소도시 상권마다도 저가 커피가 막 네. 두세 개씩, 세네 개씩 생기다 보니까 이 무인 카페가 힘을 많이 잃었어요. 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몇백 원.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네. 그냥 직접 바로 그냥 원두 사람이 내려주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인 카페를 잘 안 가게 되죠. 네. 그래서 특정한 상권과 입지가 아니면 무인 카페는 힘들어요. 네. 야,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네. 무인 카페. 무인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오토인 줄 알아. 무인이지 오토가 아닌데. 하루에 최소 2번은 가야 되거든요. 네. 상주하지 않을 뿐이고, 네, 그렇죠. 진짜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불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토 매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로망을 네. 좀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월세 같이.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물론 그렇다고 무인 관련 장사가 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 로망은 좀 없애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가능한데 네. 어느 위치 올라가도 음, 계속 일하시더라고 대부분. 일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더라도 일하는 것 자체가 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그 그쵸. 이나모리 가조 대표님이 네, 네. 말씀하신 그 왜 일하는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당연하다. 예, 그거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약간 하루가 또 너무 네, 지루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라서 오토라는 로망을 좀 많이 버리셨으면 네. 하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직장인들의 로망인가 봐요. 실제로는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좀 아시고 그냥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2020년에 뭐 또 사업하실 때 코로나 맞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약간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는지도 몰랐지만 네.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 직원분께. 네. 오. 그래서 직원한테 미안하기도 좀 하죠. 근데 잘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폐업도 안 했고 오. 그래서 운영을 잘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는 저는 다른 매장들 많이 다녔던 시기죠. 예, 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기차 네.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좀 도와드렸던 시기라고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무료로도 많이 하셨었는데 나중에 컨설팅비를 따로 받으면서 또 하신 거예요? 컨설팅비를 받는다는 게 사실 많이 받질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분들이 돈을 좀 내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았었고 코로나 시절 때도 좀 세미나를 했었고 네. 중간에 조금 쉴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100%다 성과가 나오진 않고요. 오셔가지고 진짜 노력하시고 네. 개별적으로 막 연락 오시고 또 추가 교육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성과가 나오셨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약간 저 스스로의 니즈가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그냥 아예 맡아서 해주는 거 하면 어떨까 해서 또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아예 그냥 브랜딩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까지 예, 하게 되고 또 호동님 강호동 대표하고도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교육 플랫폼도 만들게 되고 네. 또 자영업자분들 건물에서 네. 본인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교육도 하고 사업을 같이 이렇게 좀 쭉 연달아서 약간 연계고리처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배울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 찾아서 들으러 다녔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시다시피 장사 교육 프로그램 없잖아요. 없었어요. 또 근데 뒤져보면 10여 년 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엄청 비쌌어요. 많이 비쌌죠. 다 몇백만 원씩 하고 네. 전 그거 다 들었거든요. 와. 저는 좀 교육을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다 배우러 다녔고 지금도 배우러 많이 다니는데 저는 심지어 달리기도 개인 레슨 받았고요. 수영도 개인 레슨 받고 자전거도 근데 개인 그게 레슨 받고. 정말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게 맞는데 맞아요. 네. 그 마인드를 한번 탑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뭐 누가 뭐 한 50만 원 내고 달리기 배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달리기에 쓴 돈만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아까 운동하냐고 네.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PT를 받는데 네, PT를 네. 받는 이유가 제가 혼자 해보니까 안 네. 돼요. 맞아요. 헬스장에 가는 것도 힘들고 헬스장 가도 쓸데없는 운동만 하고 돌아오는 걸 제 스스로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PT를 받은 지가 꽤 됐는데 PT를 받으면서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자세도 올바라지고. 네. 그거는 완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PT를 한 25살 때부터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개인 레슨은 무조건 남는 거구나.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주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귀중한 게 사실 시간인데 네. 또 그거를 교육을 받아갖고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되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알아서 학원장 연수 이런 거 있으면 다 다녔고요. 또 이렇게 뭐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강연하는 것도 다 다니고 네. 아까 그 6.16 갑시다 그 김성호 부회장님도 그렇게 만난 거거든요. 와. 그냥 만나서 저는 뭐 너무 광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쫓아다니고 그럼 또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다 그렇게는 못 하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투자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는 거, 네. 다른 데 투자하는 거 말고 코인 투자도 좋긴 하지만 네. 코인, 부동산, 주식 다 좋긴 한데 네. 나한테 투자하는 거를 좀 더 먼저 과감하게. 할애를 하시면은 진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하는 거랑 좀 적극적으로 하는 네. 방식이 있는데 진짜 무조건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차이 이게 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어떤 애는 제가 서울대 의대도 2명 보냈거든요. 오. 공부 잘하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랑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적극성이에요. 장사를 세미나 했을 때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적극성이에요. 사실. 적극성입니다. 네. 그냥 좀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제일 나대는 학생.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혼자 나대는 애 있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셨겠죠. 네, 그러니까 저 진짜 네. 나대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저는 뭐 학원 갈 돈도 없고 집에.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절실했는지. 절실하죠. 네,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은 다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딱히 듣는 사람 없으니까 저만 보고 수업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개인 과외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가서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뭐 교육이나 아니면 강의나 또 브랜딩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눈에 밟히기도 하고 네.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네.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주게 그쵸, 되고. 그쵸. 네. 그러면서 좀 더 잘 되시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진짜 공감이 좀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나를 알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마케팅이죠. 그쵸. 나를 알리는 게 퍼스널 얼마나 중요해. 마케팅, 그쵸. 퍼스널 브랜딩이죠. 저는 세미나나 강의 들으러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거. 네. 뒷자리 말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더 약간 흡입력이 좋아져요. 네. 저도 그래서 가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거든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난 수업 시간 내내 항상 학창 시절에 교탁 바로 앞자리 맨 앞자리에 앉았다. 맞아요. 제가 경매 수업 하니까 네. 재판 법정 입찰 법정도 가거든요. 네. 입찰 법정 가도 맨 앞에 거기 앉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아니 법정에서도 거기 앉으세요? 네, 전 여기가 제일 편해요. 이러니까 다들 그게 웃더라고. 엄청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네.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저는 맨 앞자리 앉으려고 세미나 30분 전에 꼭 가요. 시간 좀 빨리 가야 자리를 잡을 네네. 수 있으니까. 요즘 옛날에는 앞자리가 비었었잖아요. 다들 뒤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요즘에는 되게 적극적이세요, 사람들이. 앞자리가 먼저 차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누구나 못하는 걸 요즘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되게 좀 점점 더 효율적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음. 제가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대표님 거 옛날 영상들 이렇게 봤는데 네. 요즘 MZ 세대들은 권리금을 아껴서 네. 그거를 내부에 투자하고 마케팅에 맞아요. 투자한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음. 그만큼 너무 똑똑해진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MZ들이 돈이 없기도 하고 시니어들보다 이제 창업비가 적기도 하고. 근데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없잖아요. 그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네. 누가 장사해?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네. 퇴직하시는 분들은 목돈이 있는데 음. MZ 세대들은 그에 반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고 또 대출을 땡기려고 해도 이제 신용이나 네. 뭐 담보가 따로 딱히 없기 때문에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 좋은 상권이나 입지를 포기하고 좀 더 떨어진 상권에 창업을 하지만 마케팅을 잘해요. 그리고 외관에 좀 많이 투자하고 네. 그리고 메뉴에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뭐 여러 매장들 중에서도 외부에서 오히려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또 따로 필요 없어요. 네. 그 주변이 그냥 다 주차장이고 마케팅으로 땡길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기 전에 인스타그램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인스타그램 처음부터 할 때 네.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나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해요. 이야. 스토리 올려가지고 네. 저 이번에 식당 로고 만들었는데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저희 유니폼 맞췄는데 1번 시안 있고 2번 이야. 시안 있어요. 계속 원래는 관심을 끄는 그쵸. 거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시골 지방 같은 경우는 유지나 뭐 네. 이런 사람들 또아리를 트는 그런 네. 분들이 와가지고 네. 틱틱대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이거 뭐 인테리어 뭐 돈 많이 들었겠네. 뭐 얼마 줬어요? 요 월세 얼마예요? 네. 뭐 약간 이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픈을 하다 보면 다들 축하해 주러 와요. 뭐 진짜 꽃바구니 사들고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공동체가 되는 네,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찐팬을 어느 정도 형성해놓고 장사를 하는 MZ 세대들이 많아요. 멋지다. 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 네. 계속 자기의 그 일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아, 이번 주에는 얼마나 찾아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다. 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일기를 쓰면서 완전 매장의 스토리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사실 그게 MZ 세대들이 잘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네. 친구들이 진짜 마케팅이 뭔지를 아는 거죠. 노출을만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네. 정말 전환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게 그들이 잘하는 거죠. 이게 무빙이잖아요. 음.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스토리 강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스토리는 사실 마음은 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스토리 별게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냥 그냥 뭐 시골 냄새 나도 되고 흙 냄새 나도 그쵸. 되고 그냥 풋풋한 냄새 나도 되고 음. 그냥 내 냄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게 스토리의 위력인데 그거를 일찌감치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매력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네. 그냥 과정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음.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음. 우리 매장에 아직 안 온 손님, 네. 올 손님, 한 번 왔던 손님, 네. 두 번, 세 번 왔던 손님 이런 손님들한테 알리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잖아요. 네. 식당은. 그러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손님층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좀 어리고 풋풋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초보 냄새 나면 우리나라 또 정의 민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그 배민 아카데미에서 교육할 때도 리뷰를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손글씨를 써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매장들 리뷰를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손글씨 쓸 때 뭐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뭐 리뷰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리뷰가 많이 안 남기고요. 네. 오히려 삐뚤빼뚤 뭐 철자가 틀리더라도 아유 요즘 날씨 많이 추우시죠 이런 식으로 나간 쪽지가 있을 때 리뷰가 훨씬 더 많이 작성됩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빙, 스토리 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네. 이게 또 철자 좀 틀리고 하면은 네. 왠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좀 짠하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일부러 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러 하면 조금 그렇지만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고마웁니다 뭐 이런 거. 네, 아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사람들이 장사하고 하면은 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막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사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실수해도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 네. 아마추어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뭐 얘기하다가 말 엇나가도 잘못했는데 네, 그냥, 그쵸.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몰랐네요. 이러면서. 네.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그 영상 올라간 난이 있고 커뮤니티 난이 따로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다 제 일상이나 뭐 가끔가다 제 엽기적인 사진 같은 것들도 올리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사람 냄새 나게끔 무언가 좀 네. 과정도 전달하고 싶고 좀 더 네.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남기는 거라서 네. 장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정문화가 있으니까 네. 또 뭐 이렇게 서비스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솔직히. 제가 되게 대식가거든요. 네. 와이프도 엄청 대식가고 네. 저희 둘이 가면 10인분씩 먹거든요. 사람들 안 믿는데 진짜 10인분 정말 먹거든요. 대식가네요. 네. 진짜 호동이 형이 저 먹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그 강호동 대표님이랑 밥 먹을 때 제가 일부러 밥을 먹고 갔어요. 너무 많이 먹을까봐. 아, 근데 가서도 제가 다 먹었거든요. 얼마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둘이 가서 솔직히 한 5인분, 6인분 이렇게 먹으면 서비스 하나 줄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안 줘요, 요즘에. 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장사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CS로 음. 응대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고 음. 아니면 뭐 브랜드력이나 네. 메뉴나 또 위치적으로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고 네.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는데 음.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CS가 그러니까 응대력이 좀 좋아야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올라와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알아봐주고 오셨어요 하고 말 한마디라도 네. 건네주고 매장이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안정화가 되면은 사장님은 손님들 인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애기 있으면은 뭐 음료수 줄까 뭐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정감 있습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 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세요.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사장님은 그분은 이제 그런 접점에서 할 수 있는 멘트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 네. 그리고 자리 안내할 때 편한 데 앉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멘트 절대 하지 마.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말이라도. 네. 그래서 이쪽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한 90% 앉거든요. 그런 식으로 멘트 하나를 다 적어가지고 매뉴얼화 해가지고 네.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서 와서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 서비스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표준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매장이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네. 친절하다는 키워드에 완전히 도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인양품의 90%는 구조다라는 책이 있는데 마스이 타다미스라는 분이 네, 네. 무인양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적자일 때 가가지고 네. 2년 만에 흑자로 돌이키게 한 게 이야.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준적인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 구조 안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퀄리티 자체를 높여버린 거죠.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접객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네. 표준 서비스가 낮으면은 이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고 저 사람은 친절함을 느꼈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이 매장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표준에서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면 평균적으로 다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멘트 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수다쟁이라 이렇게 이렇게 보자마자 할 말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샤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트를 써주는 건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갔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편한 데 앉으세요. 음. 그다음에 계산할 때 맛있게 드셨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사실 그거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편한 데 앉으세요 말고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자리로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면 창가로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멘트를 딱 정해서 하고 네. 계산하고 나서도 뭐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 사실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지 거기서 이제 맛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실 저 원래 평소에 말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수다쟁이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예를 들어 손님이 오셨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젓갈을 다 먹었으면 뭐 챙겨 드리잖아요. 네. 더 드릴까요? 더 네. 드리잖아요. 또 다 먹으면은 아 오징어 젓갈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오, 너무 이런 좋은 식으로 멘트죠. 멘트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멘트죠. 네,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또 네. 와주세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심지어 제가 예전에 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등록금 벌려고 김간에서 배달 알바를 했거든요. 네. 배달 알바를 하면서 저는 배달 알바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면 예전에 막 짱깨 뭐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짱깨 배달한다. 뭐 예전에 되게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돈 많이 주더라고. 그 날라리들이 한다고. 네, 머리 노랗게 하고. 네. 그래갖고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늘 얘기했어요. 아 맛있게 드시고 또 시켜주세요. 항상 네. 그랬거든요. 와. 이 손님들이 다 나중에 저 또 보면은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완전 알바네. 제일처럼 네. 막 내일처럼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도 아까 그 멘트 중에서도 뭐 자리 안내하는 거랑 계산하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물어보는 네. 것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이기도 하고 가식적인 멘트. 가식적인 멘트고 손님들이 거기에 또 대답할 음. 거리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추가 반찬 같은 거 네. 주문을 하면은 음.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님의 심리는 이걸 또 시켜도 될까라는 심리적인 어떤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 네, 있거든요. 여기 리필 되는 데인가? 네. 그래서 딱 드리면서 네. 아, 필요하면 또 불러주세요. 네. 아, 필요하면 또 드릴게요. 라고 하는 멘트를 꼭 넣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주문 안 하더라도 네. 엄청 친절함을 느껴요.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모여서 이 식당이 잘 되는 거라서 네. 무언가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수정보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업그레이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셀프예요 하는 거랑 아니면 갖다 드리고 아 다음에는 있으니까 그쵸. 마음껏 드세요 하는 거랑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후자로 해야 돼야죠. 네. 무조건. 셀프예요. 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 미안하잖아요. 괜히 약간 맞아요. 죄진 것도 없이. 저 같은 또 내향형은 아 이거 셀프인데 내가 또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화나신 거 네, 아니야? 막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배려죠. 배려. 관심이고.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셀프인지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 네. 한 번 갖다 드린다고 그게 큰일 날 거 아니거든요, 사실. 한 번쯤 갖다 드린 건 당연한 거고 네. 테이블 오더가 있다 보니까 이 알바들이 음. 자꾸 이제 딴짓을 많이 해요. 핸드폰. 예, 핸드폰도 하고 핸드폰 못 하게끔 해놓은 식당들도 음. 자기네들끼리 뭐 잡담도 하고 네. 왜냐하면 테이블로 시킬 거니까. 근데 테이블 오더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원 호출 버튼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시고 네.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듣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폐해죠. 예, 그래서 식당에서도 저는 테이블 오더 있어도 메뉴판을 만들려고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드립니다. 테이블 오더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테이블 오더에서는 메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크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양쪽에 앉아 있으면 테이블 오더를 한 명 쪽으로 돌려서 보면 내가 잘 못 보거든요. 아. 그럼 메뉴판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이블 오더 있어도 저희는 메뉴판을 만드는 편이에요. 네. 테이블 오더 있어도 호출 버튼 만들고 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부르면 아, 그쵸. 제가 그럼 테이블 오더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쵸. 하면 좋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무인양품의 마스이 타다미스 대표가 얘기한 네. 약간 구조화인 건데 식당은 너무 작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 생각들을 많이들 못 하시죠. 네.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지나가서 또 실수하면 또 얘기하고 계속 네. 반복이죠. 그래서 직원 그만두고 나면은 또 또 교육해야 교육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말로 하면 나는 일하는 기계가 되고 네. 이게 문서로 하면 시스템이 된다. 아 맞습니다. 이게 문서라는 게 정말 짧게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신입 직원이 오면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그냥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말로 안 해줘도 네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구조화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너무 작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아이,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돼라는 게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쓰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매장에 맞게 고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 계약서 안 쓰면 큰일 난다고. 아 그거는 큰일 나죠. 근데 대부분 첫날에 안 써요. 써야죠. 첫날에. 네. 대부분 안 써. 많이도 안 쓰시죠. 네, 사실 이렇게 면접 왔다가 그냥 하기로 하면 바로 저는 이 양식 그냥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냥 사인만 하면 되게.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거 안 쓰면 노동청에 신고 당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진짜 요즘에는 진짜 꼭 가야 됩니다. 요즘 애들 그거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네, 간혹 일부러. 있어가지고 일부러 네. 하루 가갖고 안 쓰면 바로 신고. 맞아요. 그럼 뭐 그걸로 걔는 뭐 한 1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네 합의를 또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장님 편이 없잖아요. 네 사장님 편 대체 어딨지? 정부도 없고 맞아요. 사장님 편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사연편은 이제 대표님이랑 저 같은 사람. 대표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알바를 욕하죠. 사장님들끼리만 아는 그쵸? 네, 그런 네. 세계인데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요. 높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사장님을 위한 법규나 뭐 최저임금만 높일 줄만 알았지 네.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건물주다 창업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네. 어떤 제 혼자만의 철학이 있는데 이게 좀 커지면 네. 좀 더 우리 목소리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플랫폼이 좀 커지고 많은 자영업자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네. 좀 더 사장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잘라도 사장님 잘못이잖아. 사장님 잘못이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법에 네. 진짜 잘못된 맹점이에요, 예, 정말. 맹점이고 약간 주유수당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네, 데서 말 끝난 거 사장님 아니에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네. 수당이죠. 나는 솔직히 주유수당 받으면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어.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여기 이제 나중에 대학생들이 악플 달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삭제하면 되니까.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심하죠. 해도 너무해. 입장 바꿔서 알바생들이 사업하겠냐고. 그렇죠. 사업을 해야 나라가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다들 장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처음부터 사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님 처음에 PC방부터 시작하신 건데 맞아. 다 사업 장사하다가 하지 처음부터 맞아요. 누가 멋있는 사업 하나요? 맞습니다. 장사하길 좀 이렇게 교두보를 잘 마련해줘야 음. 큰 뭐 유니콘 사업도 태어나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빈도를 늘리는 전략이 그쵸. 국가에서도 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업가 육성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창업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관심 갖는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카페더라고요. 네. 카페를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왜 사람들이 카페를 많이 창업을 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좀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요즘도 그렇지만 네. 예전엔 더 심했던 게 카페는 조금 더 노동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네. 그리고 카페 창업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 이유가 카페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또 책도 읽고 네. 또 나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아실현? 네.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카페를 창업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이라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창업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의 카페가 지금 한 10만 개 정도가 돼요. 편의점이 한 8만 개에서 지금 9만 개 정도로 지금 편의점보다 많아졌네. 네, 달려가고 있는데 편의점보다 카페가 많다라는 거는 카페가 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카페가 한 20만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아무런 경쟁력 없이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USP라고 하는데 네. 유니크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카페와 내가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카페에 도드라지는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카페를 차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카페 차리실 때 딱 그분의 철학을 물어봐요. 왜 창업하세요? 왜 카페 하세요? 네. 그리고 뭐 USP가 있으세요? 차별점이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 회수율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예비 창업 자금 얼마 있으세요? 이거 회수율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세 가지 물어보면 네. 세 가지 다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이들 도전을 하시죠. 네. 그리고 빨리 폐업을 하시죠. 그래서 식당보다 카페가 폐업률 기간으로 따져보면 더 빠릅니다. 네. 이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리는 편이죠.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카페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가가지고 무권리. 카페 치시면은 권리금 매우 저가에 하거나 무권리금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그걸 살려낼 것이고 네. 그러면 뭐 돈을 더 태워서 더 좋은 데 가서 해도 되죠 사실. 근데 대부분은 이거 해보고 학을 띄게 될 거예요. 그 말씀하신 전략이 되게 좋은 게 네. 예전에 한번 그 신사임당 님이 쓰신 책 보면은 약간 야구 타석이랑 좀 비교를 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올라가서 방망이를 한 번 휘두르는 거랑 10번 올라가서 방망이를 한 번 올라갈 때 3번씩 휘두르는 거랑 네. 차이가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줄타기로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빌딩에서 이 빌딩으로 줄타기 하는 거랑 맞습니다. 30cm 높이에서 줄타기 네, 하는 거랑 맞아요. 너무 다르죠. 그게 아마 슈퍼노멀에서 나왔던 네, 네. 개념인 것 같고 네. 제가 본 책은 옛날 책인 네, 것 네.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게 창업자들한테는 리스크 없는 창업을 최대한 생각을 하고 네.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 좀 시발점이 된다면 그게 이제 사업화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방에 많이 태워가지고 오프라인 네. 창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해도 1억은 보통 없을 테니까 1000만 원 있다고 치면 100만 원짜리 10개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짜리 10개 하면은 또 하나 막 10개를 망한다 하더라도 네. 10개를 배우잖아요. 배웁니다. 네, 그 다음에 진짜 웬만하면 성공하거든요. 네, 커넥팅 덧 네. 이거 뭐죠? 커넥팅 닷이었나? 네. 네, 다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하셨던 게 지금 유튜브에 쓰이고 있듯이 아, 맞아요. 정말 다 연결된다라는 게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해두면 다 도움되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권프로님께서 네. 만약에 지금의 지식은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네. 할게요. 29살로 돌아간다고 가정할게요. 29살. 네,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그리고 백수야.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식이랑 1000만 원 있으면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를 했던 기간이 너무 길었었던 것 같고 어떤 게 시간 낭비였을까요? 예를 들자면 시야를 많이 넓히지 못한 거. 음. 약간 경주마였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만 보고 네.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저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1000만 원 있다면 저는 1000만 원을 다 태우지 않고 실제로 리스크 없는 창업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나서 네. 천천히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창업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무자본 창업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본금이 진짜 거의 들지 않는 그런 거를 창업을 먼저 한다던가 네. 아니면 경험 삼아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리스크 없는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동네에 난다긴다 는 식당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있죠. 저는 거기에서 슈퍼 에이스가 될 거예요. 1년 안에 못 되면 3년 안에 될 수 있거든요. 남들 10시간 일할 때 나 13시간씩 매일매일 일하면 되니까 사장님이 쉬라 그래도 난 안 쉴 거다. 이게 한 3년 일하면은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생각해요. 사장님이 좋아하죠. 네.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점에 20대라고 해도 아마 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장이 되거나 2호점 나갈 때 이제 네, 책임자로. 네. 아니, 솔직히 사업하시니까 네. 가장 필요한 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못 구해서 너무 그렇죠. 힘들죠. 그런 사람. 모든 사장님들의 로망인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성공은 탄탄 데려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1000만 원이라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빵에서 시작을 했다고 칠게요. 네. 1억을 모으는 데까지 뭐 투자든 사업이든 뭘 어떻게 해서든 불법적인 거 빼고 네.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년 정도? 네. 저도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길래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준비 기간이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준비 기간 짧게 가져가고 실행 다운으로 빨리 옮겨보는 거 네. 그걸 좀 더 빨리 할 것 같아요. 저는 준비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도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네. 제 환경 자체를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거기에 넣는 편이에요. 네. 하기 싫어도. 습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런 게 시스템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막 준비한다고 6개월, 10개월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1개월 딱 준비하고 바로 실행. 네. 또 안 되면 또 조금 준비하고 바로 실행.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1, 2개월은 준비하시네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성향을 네. 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아마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럼 오늘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게 안 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먼저 나오는. 사업할 때 엄청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되죠. 그렇죠. 저는 그게 안 돼서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주면 따라가고 네, 하니까. 따라가거나 네. 제가 만약에 스스로 해야 되는 이제 제 혼자 있는 법인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습관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들이도록 구조를 짜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PD가 와서 독촉하게 하거나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습관 챌린지 어플 사용해가지고 책도 이번에 3번째 쓰는 책인데 책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책 쓰는 게 고통이잖아요. 책 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뭐 선인세를 많이 받아놓거나 네. 아니면 출판사랑 약속해가지고 약속 못 지키면 무언가를 한다거나 이런 걸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도 습관 관련 어플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또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나에 대한 이해, 네. 나에 대한 이해도가 저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도 본인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는 것 네. 같아요. 나는 이럴 때 이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 맞아요. 나는 이거는 좀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또 강화시켜야 돼. 이런 게 맞습니다. 명확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게 안 됐는데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안 좋은 점이 더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때부터는 그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게끔 내가 싫어도 하게끔 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는 11시 12시쯤 기상을 했어요. 낮에 아침에 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늦게 기상을 네,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1시 12시 일어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4시나 5시에 일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네. 2달 동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적게 주무신 거 아니에요? 4시 5시면? 그래도 이제 12시에는 잠을 자면은 한 5시간 6시간 자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습관을 들인 게 그 습관 어플을 쓰고 나서 네. 거기다가 제가 2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거든요. 20만 원 내고 제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그 환급 돈이 받는 거예요? 네, 계속 차감되는 거. 어. 큰 돈,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아깝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잡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생산성이 엄청 저는 또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침형 인간인 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빨리 좀 바꾼 게 좀 많이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잘 파악하시는 거죠. 네. 난 이런 걸 해야 하는 사람이야. 네네. 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장님들이 대부분 처음 사업할 때는 혼자 다 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혼자서 다 할 때 순이익의 한계는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진짜 미친 듯이 나를 뭐 주 7일 한 15시간 일할 때 한 2,000 여기가 네. 한계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는. 그럼 어쨌든 순이익을 키우려면 직원을 쓸 수밖에 네. 없잖아요. 알바가 됐든 직원이 됐든. 그렇죠. 직원 채용과 뭐 관리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거 아까 그 오토 매장 관련돼서 좀 연관지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외식업이 직원 채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왜냐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에 좀 가깝고요. 네. 오토 매장을 하는 개념에서 직원들한테 못 맡기는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맡기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1시간만 비우는 거예요. 이 직원한테 얘기를 해놓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한 시간에. 네,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2시간 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3시간 비우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나와도 되는 날이 있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오너 셰프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 되는 그 오너인 경우는 그게 네. 힘들어요. 네. 그때는 메뉴 간소화랑 레시피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그 공정이 좀 복잡하면은 간소화 시켜놓고 하루 정도는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 메뉴 자체를 그날만 안 팔게끔 빼서. 설정해놓고 일주일에 하루 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빼고 벤치마킹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다른 사장님들 커뮤니티에 가면은 솔직히 그날 하루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10배 이상을 배우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뭐 채용하는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좀 매장을 벗어나서 직원들한테 위임하는 그런 네. 마인드셋도 한번 길러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비울 수 있으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잘하는 사장님한테 가서 배우고 올 수도 있고 하루 그렇죠. 정도. 네. 그 집 가고 서빙만 해도 진짜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엄청 배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알바할 때 배우는 거랑 사업을 1년 이상 한 다음에 알바 가서 배우는 거는 네, 보는 눈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러 도와주러 가면 그 사장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음. 점심시간, 저녁시간 바쁠 때 가서 도와주시면 그냥 본인이 아는 거 다 알려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 일 다 끝나고 뭐 소주 한잔 하면은 음.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그냥 형님, 형동생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한두 번 더 같이 보면 친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사업 잘하는 분이랑 친해지면 사업을 못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그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네. 교육 플랫폼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장사 고수분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다 해주시는데 네. 그럼 거기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네. 다 커뮤니티가 생성이 돼가지고 음. 같이 막 밥도 먹으러 가고 뭐 네. 매장도 서로 오가면서 진짜 찐 정보들을 막 나누거든요. 네.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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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근데 그렇게 눈 닫고 귀 닫고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 쓸쓸히 계속 주방에서 장사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음.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틔워주는 게 네.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최근에. 수학 강사 스터디도 한 1년 정도 이제 너무 바빠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네. 수학 강사 스터디는 한 1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음. 이런 거 차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잘 돼요. 잘 되죠. 맨 처음 한 건데 아, 심지어 그냥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 차렸는데도 그냥 다 배우니까 그 마케팅부터. 경험자들한테 다 네. 조언도 받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게 너무 싸게 맥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뭐 스터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 와이프도 이제 수학 학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 와이프한테 수학을 배운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네. 우리 와이프가 운영하던 거를 인수받아서 수학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박.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많이 이제 조언을 해줬겠죠. 네. 그 친구도 많이 따르고. 음. 그냥 그 친구는 그 친구 또래에서 음. 많이 벌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빨리 자리를 잡고 결혼도 이번에 하는데 뭐 자가도 막 빚 안 내고 샀다고 물론 남자친구랑 같이 모아서 샀겠지만 네. 그런 거 보면은 옆에서 약간 멘토 역할을 현실적으로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들 본인이 말하기 쉬운 사람, 접근하기 쉬운 맞아요. 사람한테만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편한 안타까워요. 사람. 네. 제가 아까 뭐 달리기, 수영, 뭐 사이클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네. 다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한테 배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와. 뭐 정말 뭐 마라톤 135번 우승한 분, 뭐 진짜 정말 잘하는 분한테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냐고요? 잘 없죠. 없잖아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봐서 돈 들어서 그러나? 뭐 네, 돈이 들어서 약간 주춤한 얼마 안 걸 수도 드는데. 있죠. 아니, 근데 뭐, 그게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는데 네. 그 돈의 크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 번 경험해보면 그게 아깝지 않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PT 한 번 받는데 뭐 7만 원? 네. 야, 한 시간에 7만 원이라고?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도 SRT 타고 왔는데 네. 특시를 타느냐 일반시를 타느냐의 차이인데요. 네. 저는 일반시를 탑니다. 네. 근데 일부러 특시를 탈 때가 있어요. 음. 그때는 무언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 한 시간 네, 네.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때는 특시를 타는데 10,000원 더 비싸거든요. 네, 네. 10,000원의 값을 합니다.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진영 씨가 외국에 갈 때 항상 네.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트 타고 거기 작곡한다고. 네. 본 것 저는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물론 비행기 아직 퍼스트를 타보지 못했지만 비즈니스를 탐으로 인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 창출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음. 택시를 무조건 타게 되고 음. 그리고 빠른 거를 잡을 수밖에 없고 네. 시간을 더 많이 절약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는 이제는 네. 너무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시 되는 건데 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 때문에 네. 좀 쉽사리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공감은 됩니다. 저도. 그냥 속능생 치고 뭐 한번 그런 커뮤니티 뭐 돈 안 드는 커뮤니티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거거든요. 챌린지 같은 거. 네, 정 아까우면 네. 근데 그 단점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스터디하는 것도 사실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영속성이 없어. 다 너무 고만고만해서 너무 공감된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네. 그럴 거면 그 사람은 강의하지.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본인이 이끌어가던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너무 이게 많이 봤으니까. 현실이에요. 네.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네. 동네에서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이 음. 한 명씩 계시면 네. 그분이 거기에서 왕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장사 잘하시는 분들 모여 있는데 그분이 가면 그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동네에서는 그분의 말이 약간 신인 것처럼 네, 네. 듣다 보니까 약간 이 커뮤니티를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커뮤니티로 옮겨가시는 거. 처음에는 네. 여기서 시작하셨지만 조금씩 옮겨가시는 거 되게 중요한. 근데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옛날에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가장 친한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다. 네, 이런 말 맞아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공감하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바뀌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계속 어울리게 되는 거고 음. 그냥 뭐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잘난 척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관심사가 틀려지다 보니까 관심사가 틀려서. 네, 뭐 안주가 뭐가 맛있네, 뭐 소주가 전혀 관심 없잖아요. 우리 뭐 술 먹고 뭐 이런 네.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 당연히 안 만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가들이 쓴 책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네,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이제 가끔씩 뭐 성공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질 때 추억 얘기밖에 사실 할 게 없고 그거 아니고는 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안 간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안타깝다고 많이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갈 일도 없고 네. 간다고 해도 뭐 너무 재미없어갖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관심사가 네, 네. 이런 좀 다르다 생각밖에 안 보니까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돈 얘기 안 하면 재미없는데 뭐 돈 얘기 잘 안 하더라고. 그렇죠. 돈 얘기 왜 안 하죠? 돈 얘기 제일 돈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돈은 열등감이랑 엮여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긴 하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아마 대표님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대표님한테 궁금해서 동기 중에 야, 뭐 나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네. 라고 하면은 진짜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잘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은데 사실 네. 진짜 많거든요. 네. 저 30살부터 잘 벌었으니까 네, 진심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네,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네, 그냥 궁금한 거구나. 네. 뭐 우리 알잖아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음. 돈 잘 벌려면 하루 종일 일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특별한 걸 바란 거 같아요. 그렇죠. 비기, 네. 비기를 바라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가르쳐줘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냥 뭐 운이 좋았어.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눈빛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진짜 알고 싶구나. 네, 네, 진짜 네. 간절하구나.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아, 저 아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진짜 저는 진짜 다 알려주거든요. 네. 아니 그 유튜브 영상만 봐도 네, 진짜 다 알려주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게. 네. 근데 전 원래 성격 자체가 진짜 다 알려주거든요. 뭐 내가 뭐라고. 그냥 뭐 나 혼자 부자면 또 뭐해요. 다 같이 돈 잘 벌면 좋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구독을 누르는 거고 다음에 네. 올라올 게 궁금하니까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 이건 알려주고 저건 안 알려주고 이러면 좀 구독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음. 유튜브 영상은 공짜인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무료. 그래서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정보. 근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 세상이 돼갖고 제가 한 2017년 이전의 인생이랑 그때 네. 이후의 인생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습득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7년에 유튜브에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막 들으면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그 정보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저만큼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저 네. 투자도 진짜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유튜브나 책에서 진짜 다 배운 거거든요. 맞아.
옛날에는 책에서만 배웠는데 책은 약간의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책에서의 내용에다가 내 상상력을 보태서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책은. 근데 유튜브는 뭐 다 알려주니까 맞아요. 이거 뭐 저는 신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워낙 이제 방대하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귀로 듣고 재밌- 한 귀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무언가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봤지만 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라서 영상을 보다 보면 뇌의 반응이 조금 더 느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정리 안 해 놓으면 그냥 그날 보고 음.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멈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독서는 이게 책 덮고 좀 생각할 시간도 있고 여백에다가 써볼 시간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뭔가 하나 들으면 저는 이렇게 되감기에서 좀 많이 보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대표님 영상도 제가 2번씩 봤다 막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보다가 이 부분 되게 좋은데 하면 저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거를 해야겠다 하면 바로 메모를 하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망증이 심한 걸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럼 우산을 지금도 안 쓰는 이유가 네. 집에 갖고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건망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 버스나 지하철에 제때 내린 적이 더 적을 정도로 와. 진짜 심각해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알람하고 메모를 한 중학교 때부터는 생활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막 다 이렇게 네. 해놓으신 거. 까먹을 수 없게.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다시 상기하는 톡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내가 까먹을까봐. 한번 또 얘기해야 또 안 까먹으니까. 저는 심지어 그렇게 하고 까먹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적도 실제로 있고 와이프가 당신 여기 왜 안 가? 맞다 하고 갔더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가 진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메모. 근데 그 습관이 저를 성공시켰어요. 와, 근데 약간 평행이론 같은 게, 네. 전 예전에 메모를 아예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유튜브 하면서 사업하면서 메모를 엄청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메모가 잘 되다 네네. 보니까 메모가 진짜 지금 수천 가지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는 진짜 메모 정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나와의 카톡에서도 많이 하고 네. 저는 저 혼자만의 밴드도 있고 저 혼자만의 카페도 있거든요. 글이 제가 봤는데 뭐 그냥 몇천 개가 넘더라고요. 글이.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 아카이빙 딱 되면은 네. 키워드만 하면 검색이 바로 맞아요. 되니까. 그럼 바로 기억에 떠오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때는 다이어리를 많이 썼었는데 다이어리 지금도 있지만 검색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다시 떠들어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제가 2020년 8월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온라인에 집중한다.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팀장이라고 그러는 팀장은 영상 편집에 능한 자로 고용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위주로 상방이 열린 사업을 할 거다. 그걸 다 써놨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하고 계시네요. 저 그렇게 썼다는 것도 까먹었는데 네. 이렇게 한 번쯤 글로 쓰고 나니까 그게 현실이 돼 있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느 때 한 번쯤은 한번 그려보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멈춤하고 생각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완전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카페 만들어서 네. 아카이빙 네, 하는 네. 거 네.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에버노트 쓰시는 분도 있고 저는 카테고리 되게 많아요. 제 카페 가면은 뭐 저 등기가 또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부동산 등기 같은 거. 뭐 한 폴더 하나는 게시판 하나는 등기만 아, 팔면은 뭐 매도 얼마에 매도했다. 그거 다 정리가 그럼 저절로 되고.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구상한 거 뭐 질문지 들면 이것도 다 올라가 있어요. 제 아, 카페에. 그러니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료라는 거. 그쵸. 무료가 제일 완전 무료잖아요. 아무리 트래픽을 많이 넣어도 무료. 네. 맞아. 그 네이버가 망하기 전까지는 뭐 무료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고 정리하고 이거를 처음엔 되게 어려워들 처음에 하는데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중요한 건데 습관이 들이고 나면 전략 짜는 거 하면 사실 사람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전략이 대체 뭔가. 그냥 하우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다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할 것인가? 한 줄이라도 써보면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자. 네. 뭐 그냥 이게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인터넷 쇼핑해갖고 스토리보드 시키고 그럼 바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사업을 좀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게 좀 시스템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행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사실 많이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 실행에 옮기는 게 힘들어서 네. 좀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키포인트니까. 네. 그것도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1분 지나면 까먹을 걸 아니까 아, 나 지금 시켜놔야지. 네. 아니면 뭐 나 지금 해야지. 아니면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다 돼 있잖아요. 사실. 좋은 걸로 되게 작용을 했네요. 네. 건망증이. 건망증이 이제 저는 삶의 혜택을 되게 많이 봤다고 느끼는 게 저 지금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네. 1년 365일 이렇게 좋거든요. 기분이 늘 되게 좋거든요. 안 좋은 일 있어도 금방 까먹으니까. 와, 건망증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악플 많이 달리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거든요. 악플 많이 달리 힘드시겠어요. 저 금방 다 까먹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까먹으면은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건망증은 좀 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 예, 되게 긍정적이라 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인간 건프로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프로님은 뭐 삶의 좌우명이나 삶의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어요. 음. 없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크게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더 나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제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삶? 철학? 이런 게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봤는데 딱히 철학은 없고 그냥 내 삶을 변화시킨 계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인지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걸 명확히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라고 하는 것들. 네. 네.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제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환경 구축을 먼저 하고 저를 그 안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저절로 되니까. 네, 저절로. 예를 들면 강의 요청이 왔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강의 요청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모르는 음. 분야이거나 하는데 그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음. 섭외를 하시면 안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다고 하고 음. 약속까지 다 잡고 무조건 하는 걸로 해버린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강의안 만들 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고 했을 때 만족도 좋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아, 하길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약간 초능력을 끌어내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환경 구축이 네.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든 어떤 일들 할 때 환경 구축, 시스템 구축, 구조화, 삶의 철학이라고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력을 탓하잖아요. 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아, 나도 의지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게 의지는 제가 생각해도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해요. 다 게으르고 네. 다 놀고 싶고 다 하기 싫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지력을 키워야지. 아, 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까. 음. 그래서 강의를 잡아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안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강의안 만들기 싫어서 강의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약속을 잡아놓으면 강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강의하면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계속 선순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또 내가 배우잖아요, 사실. 네, 강의안 맞습니다. 만들면서. 네. 그게 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훨씬 그쵸.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유튜브를 하면서 장점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나면 제 장기 기억 장치에 딱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내향형이기도 하고 해서 안 하는 편인데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면 제가 일단은 헬스를 해야 돼요. 헬스 하고 나면 테스토스테론이 아. 쫙 나오면서 네. 자신감이 확 나와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라이브를 키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구축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 같은 약간 내향형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하나의 제 삶의 어떤 큰 목표가 된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강제화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한 1시간 후로 설정해갖고 일단 시작을 눌러요. 그래, 저 중간에 끕니다. 그 대신에 원칙 하나 모니터에 붙여놔요. 아,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네. 최근에 라이브 할 때 거의 정보 전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 라이브를 안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힘 빼고 해야 양이 좀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야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빈도가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네요, 빈도. 빈도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빈도. 네,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모든 빈도. 비즈니스의 전목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잘하고 싶으면 계속 망해먹고 계속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빈도 처음부터 엄청 네.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기를 한번 당했던 거랑 음.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다가 약간 시야를 넓혀서 남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한 거랑 이렇게 오.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기 당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사기는 당할 뻔 했는데 소액으로 막았던 사기였는데 네. 첫 집을 구입할 때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아, 지주택 해가지고 원수에게 권하라. 2년 동안 네. 고생을 하고 네. 어쨌든 돈은 다는 못 돌려받고 음. 일부는 차감하고 돌려받았는데 2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네. 이걸 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모든 선택을 할 때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감을 믿긴 하지만 감 뒤에 한 번 더 데이터를 보고 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선택을 하고 유튜브를 한 것도 그걸 지나고 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약간 귀막, 눈막, 야생막 약간 앞에 딱 막힌 옆에 그냥 경주마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제 유튜브가 생겨나고 이제 그때 막 비즈니스 채널들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 거의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도 많이 보고 일부러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물론 남의 이야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요즘에 독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널 네. 보니까. 책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읽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안 읽으니까 오히려 일이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을 쳐내려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일 처리가 더 안 되고 일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 또 아침에 1시간씩 책 읽는 습관을 다시 또 잡아가고 있어요. 한근태 작가님이 몸이 먼저다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시간이 없는 것이다. 100% 공감합니다. 책도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독서를 안 하니까 시간이 없는 그거 것이다. 100% 공감합니다. 저 완전 공감되거든요, 네. 정말. 경험자로서 네. 진짜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으면 읽거든요. 근데 네. 일어나자마자 일할 생각에 일부터 하면 그때부터는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쇼츠 보면서 한 30분 1시간 뇌 아예 그냥 망가져 버리고 네. 잠에 들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책 먼저 읽고 음. 우선순위를 책 읽기에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많이 쓰거든요. 음. 밀리의 서재에서 AI가 읽어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장사 초보 이럴 때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이제 친해요. 여자 AI가 이렇게 읽어주는데 네. 그걸로 다 오디오북으로 저는 이렇게 다 듣거든요. 책들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아침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 달리기를 하면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아침이 진짜 아침에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하고 운동을 아침에 해결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 사실? 동시에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막 1시간짜리 제가 보고 싶은 라이브나 팟캐스트나 이런 거는 딱 쟁여놔요. 아, 운동할 때 쟁여놓고 운동할 때나 조깅할 때나 장거리 운전할 때나 네. 이제 기차 탔을 때는 제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못 듣고 이제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네. 그거를 딱 듣는데 그러면 약간 스스로도 되게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한 번에 2개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뭐 달리기는 저는 뭐 늘 하던 거라서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또 책만 읽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달리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또 이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필리핀에서 3년 동안 그 주재원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3년 동안 조깅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었었어요. 팟빵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하는 팟빵 네. 캐스트가 있는데 부동산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막 듣다 보니까 지식도 막 쌓이고 조깅을 안 하면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시간이 애매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운전할 때 뭐 듣고 뭐 이런 게 괜찮은데 네. 그냥 듣는 거 좀 애매해.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네. 그래가지고 조깅을 일부러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네. 하십니까?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네. 혼자는 운동을 안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음. 예, 그때 3년 동안 조깅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듣기 위해서 조깅을 한 거고 네. 헬스장에 가서 요즘 PT를 받는 이유도 스스로는 헬스장에 안 가기도 하고 헬스장을 가도 무거운 걸 안 들고 쉬운 것만 하고 와요. 제가 네. 원체 게으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완벽히 이제 환경 구축이고 네.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것도 음. 루틴으로 만든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원래는 안 먹다가 음. 루틴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걸 안 먹으면 네. 약간 나만의 어떤 리추얼이 깨지는 느낌이어서 이걸 안 하면은 엄청 불안해하는 그 정도로까지 습관으로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구축인 게 음. PT에 돈을 내놓고 네. 예, 강사님한테 미안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네. 가면은 하게 되고 음. 이것도 시스템에 제 몸을 맡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안다는 게 건프로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 되게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알면서 사실 강점만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약점이 되게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의지 박약이다 보니까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그냥 그 안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돌아가더라고요. 네. 실행을 못해도 집어넣으면 실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성과가 잘 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자분들 진짜 성실한 분들 다 게으르거든요 사실. 네. 안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근데 그 게으름을 본인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저는 그 극복한 방법이 저는 나대기였어요. 나대기. 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예를 들어 달리기도 네. 나 혼자 하면 되게 하기 싫잖아요 사실. 하기 싫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일 아침에 달립시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내가 달리자고 해놓고 내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됐고 부동산 공부한 것도 이제 부동산 스터디를 4년을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한 번 빠진 것도 내가 강의하는 날인데 스터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 빼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는 날은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4년 동안 와, 다 나갔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좀 많이 늘었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게. 네.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게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이거 하고 놀자 저거 하고 놀자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이가 가장 지능 개발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수학 문제 풀고 하는 게 저는 머리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놀이가 사실 제일 많이 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보드 게임을 한 500개 정도 진짜 학원 네. 전면에 다 배치해놓고 이야. 보드 게임을 시키더라고 애들을. 근데 애들이 보드 게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거 하면서 머리가 좀 트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애들은 사실 산에만 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른들 눈에는 산에 가면 놀거리가 없잖아요. 네. 애들 눈에 매일 놀거리거든요. 산에 맞아. 가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독버섯만 봐도 너무 즐겁고 송사리 뭐 이런 거 너무 좋고 돌멩이만 봐도 막 쌓느라고 정신이 없고 놀거리 네. 천지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주스면 막 그걸로 막 싸움하는 정신 없고. 근데 저는 애들 데리고 산에 좀 많이 가거든요. 아침마다 달리기도 같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뭐 똑똑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놀이를 그게 많이 나중에 하니까. 이제 지혜로 발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식은 이제 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지혜가 약간 필요한데 그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지식으로만 그냥 남아있는 네. 실행단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게 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창의력인 것 같아요. 창의력이죠. 새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네.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순자산 100억 정도 100억 이상 모이면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크게 바뀌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결혼할 때 원룸에서 살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원룸이 안 살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생활은 안 바뀌었어요. 소비 습관도 크게 바뀐 건 없고 대신에 경험하기 위해서 뭐 여행 같은 걸 좀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소비하는 거에서 경험 소비를 생각해서 좀 많이 하는 건 있는데 네. 100억이 있더라도 아마
마음은 약간 빈자지 않을까. 음. 예, 계속 일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개념에서 이런 회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100억이 있어도 와이프는 좋아하겠죠. 음. 근데 저는 뭐 엄청 돈 때문에 무언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좌우하는 시기는 좀 솔직히 이제 좀 지난 거죠. 네. 네, 제가 채널에서 이렇게 이 질문을 웬만하면 거의 다 드리거든요. 네. 대부분 대답이 다 비슷해요. 아,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살 것 같다. 야, 지금도 살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차도 아직도 국산차 SUV 타고 다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제가 세금 감면을 지금 받고 있어서 법인 차량이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한 번은 차를 또 사야 되는데 법인 네. 명의로 사서 이제 회사 용도로 좀 쓰고 하려면 조금 비용이 나가도 사야 되는데 그때 아니고서는 저는 국산차를 타도 크게 이게 뭐 제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뭐 명품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물론 저도 소비를 하고 싶어서 소비를 하는 거 말고 경험 소비는 합니다. 네. 좀 겪어보고 싶은 것들은 경험을 하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엄청 욕심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도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건 있겠지만 네. 하던 일 계속하고 좀 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약간 그거에 더 몰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자켓을 산 게 이게 16년 됐거든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16년이요? 네, 16년. 지독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요게 29,000원짜리고 네. 요게 18,000원. 네. 다들 이제 어디서 샀냐고. 네. 이거 이렇게 자꾸 뒤에 보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이거 저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저렴한 거 샀어 해도 네, 네. 잘 안 믿으시고 이것도 사실 샤오미 밴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네. 비싼 걸 산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좀 좋아 보이는 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반갑네요. 저도 이거 2만 원 주고 샀고 요것도 24,000원. 여기서 브랜드는 신발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신발 반스 여기 브랜드고 나머지는 다 보세 네. 보세 브랜드.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좀 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솔직히 사는데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그 좋은 옷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명품에 이렇게 목을 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아마 대표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되게 동병상련을 느끼네요. 저는 네. 좋은 옷이 없어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네. 기억엔 없고. 아니, 분명히 아내분께서 사주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좀 무력이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네. 무력이 별로 없어요. 아, 제- 무력이 많이 없으시구나. 네, 제 차가 네. 만으로 한 12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그것도 와이프 타던 차 물려받아서 타고 있거든요. 아, 전 진짜 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없는 편인데 대표님은 저보다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없이 사는 편이에요. 그러면 진짜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네, 오히려 소비 안 하고 명품 안 사고 하면 네. 삶의 질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엄청 높아지고 저는 네. 이제 여행하고 이런 데 좀 투자하는 편이고 먹는 거랑 네. 이런 거 좀 투자하는 편이고 네. 뭐 입는 것도 가끔은 좋은 걸 사긴 하는데 음. 대부분은 그냥 보세나 뭐 네. 그냥 기본 브랜드 제가 예뻐 보이면 사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악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네. 옷을 갈아입어도 음. 똑같은 옷이 외부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댓글 자꾸 그런 게 달리는 거예요. 왜 너 똑같은 옷, 옷만 왜 옷 좀 옷이 사라. 없으세요? 돈 그렇게 잘 번다면서 네. 돈 잘 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막 그런 얘기 달리니까 네. 아 그러면 방송 출연할 때는 옷을 좀 갈아입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름 신경 쓰고 온 거예요. 네. 나름 신경 쓰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네, 나름 신경 쓰고 와가지고 셀럽처럼 오셨는데. 네, 그래서 엄청 비싼 옷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화면에 보여질 때 다른 옷으로 좀 보여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행복을 네.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거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고요. 다른 채널에 나간 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때는 큰 생각 없이 그냥 인터뷰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채널에 나와 보니까 앞으로는 외부 채널도 좀 많이 나가서 얘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제 책이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제 5년간의 콘텐츠를 좀 다 집약해서 넣었으니까 그동안 유튜브를 안 보셨거나 보셨더라도 콘텐츠가 뭐 한 800개 정도가 되니까 좀 정리하는 개념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또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내용들 많이 실었으니까, 또 초판에는 즉문즉답 할 수 있는 그 코드도 같이 실었어요. 이야. 초판을 사시면 그 라이브에 오셔서 저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이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센 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